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인도사 부분을 할게요. 보통 이제 제가 지금 메인 강의로 지금 서양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드 강의로 이제 이렇게 기타사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사, 그다음 중동사, 일본사, 뭐 동남아시아사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인도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지가 한참 오래됐죠. 그리고 어쩌다 이제 한 3-4년마다 한번 나오는 것 같아. 주기적으로요. 예. 그렇지만 이제 나오면 또 이게 큰 점수 비중은 아니지만 2-3점 정도 되기 때문에 꼭 맞춰야 할 부분이에요. 되게 교과서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도 갈 때 15년 개정 교과서 이 세계사 내용을 4개를 펴 놓고 인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인제 주 테스트로 잡은 게 이제 미래형 교과서예요. 미래형 교과서 잡고 그거에 없는 내용은 이제 금성이나 비상, 뭐 천재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인제 볼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인제 인도사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도사 전개 과정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요 인도 변천 과정 관련된 내용이 인제 있는데요. 여기는 좀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마가다국 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 문명이 있었죠.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리그베다 시기라는 있어요. 이 아리안족들이 쳐들어왔던 시기죠. 그리고 영역 국가 이거 인제 뭐냐면 중국 치고는 춘추 전국 시대 국가들이 있었고, 자 이때 인제 대표적인 국가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마가다국이에요. 예, 마가다국.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쭉 넘어가죠. 마우리아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어 프시아 왕조가 있는데 중간에 인제 그리스 계통의 박트리아 왕조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쿠탄 왕조, 그다음에 바르다나 왕조가 잠깐 있다가 그 당시 이슬람의 침입으로써 분열시돼 있다가 무굴 제국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쭉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인도사 볼 때 특징이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진나라나 한나라나 명나라나 뭐 청나라 같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왕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런 왕조들이 없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왜 이유가 뭐냐면 인도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데칸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간에. 자, 데칸 공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도는 요쪽은 주로 아리안 계통의 민족들이 살고 요쪽은 인제 드라비다 계통의 민족들이 살거든요. 근데 요쪽 계열이 두 개 지역이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인제 여기 나와 있는 마ur야 왕조나 그다음에 뒤에 쿠탄 왕조나 무굴 제국이나 되게 이 데칸 공원 이남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딱 데칸 공원 아무리 가더라도 데칸 공원까지 딱 끊어지죠. 그래서 이 무굴 제국도 영토 잘 보시면 데칸 공원까지 좀 약간 넘어가다가 여기 끊어져. 예. 더 이상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했지만 요 지역은 드라비다 계통의 민족들이기 때문에 너무 문화나 언어적으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인제 종속국을 만들어 가지고 간접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북쪽에 통일 왕조가 있으면 이 남쪽에 어떤 왕조가 들었으냐면 어 이 드라비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요. 그래서 두 개의 왕조가 동시에 북쪽의 통일 왕조와 남쪽에 또 그에 대응하는 왕조가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구조예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인제 인더스 문명부터 인제 좀 볼게요. 인더스 문명은 2,500 년경에 이제 탄생한 문명이에요. 그래서 인제 보면 기원전 2,500 년경 인더스강 상류였던 펀자브 지방에서 비옥한 이제 평야지대에 인더스 문명이 발생됐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펀자브 지방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에요. 여기 인더스강 있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 편하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큰 강이 인제 요 인더스강 쪽, 서쪽에 인더스강과 여기 동쪽에 갠지스강이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이민족들은 인더스강을 통해서 겐지스강을 이렇게 진출하는 이렇게 통로를 이제 음 보이는데, 자 경로를 보이는데, 요 인더스강 유역 지역이 펀자브 지역이에요. 예. 이 펀자브 지역은 상당히 비옥한 평화지대죠. 그래서 지금은 파키스탄 영하고 그다음에 인제 인도 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인더스강 지역에 여기 보시면 하라파하고 모헨자도라는 그런 도시 유적들이 발견되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식민지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 그래서 이제 인더스 문명이 존재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하라파와 모헨조다드는 이 드라비다인으로 건설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이 드라비다인들은 주로 인제 지금 아리안 계통 인도 유럽족과 달리 좀 약간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통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피부색도 좀 검은초록한 표현하기 좋은데 막 이런 것들을 인제 그 피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드라비다어를 사용했던 민족이다. 인도 유럽족과 다른 계통의 민족이에요. 자 이들 도시는 벽돌로 쌓은 성벽을 두르고 포장도로와 배설시설, 배설 배수시설, 공중 목욕탕, 창고 등을 갖춘 계획 도시다. 그래서 인제 그 옆에 보시면 모헨조다도가 보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뭐냐면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제 뭐 우물이나 화장실 같은 하수도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왕궁이나 신전은 보이지 않지만 규모가 큰 목욕탕이 곡물창고와 회의장 건물과 함께 도시 중심부에 있는 거 봐. 이곳에서 이곳은 어디예요? 네 목욕탕이죠. 목욕탕은 종교의식이 거행됐다.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단순히 목욕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목욕탕은. 그래서 인제 보통 인제 신의 제사를 지낼 때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인제 종교의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대에서 보면 개욕이라는 게 있죠. 이 개욕. 그래서 개욕이 뭐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이 인제 의식 절차가 있는데 요거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제 지금 인도인들 보면 우리 겐지스강에 가 가지고 목욕도 하고 마시고 거기 장례식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자 주민들은 청동기와 그림 물자를 인제 사용했고, 그래서 여기에 볼 수 있듯이 인더스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죠. 청동 문명. 그림 물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그림 물자는 인제 발견됐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인제 유물 유적지나 이런 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하여튼 밀과 보리를 재배했으며 불소, 염소 등을 길렀다. 자 하라파 모헨조다도는 서로 물길을 연결되어 왕래했고, 여기 하라파는 인제 약간 상류에 있고 모헨조다도 하류에 있죠. 인더스강에 따라서 인제 됐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교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밖으로 갔어. 밖으로. 그래 갖고 인제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교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뭐도 보이냐면 여기 그 모헨조다의 출토된 인장이 어디까지 보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보이고, 그다음에 모헨조다노와 저쪽 이제 그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간에 이런 비슷한 문물도 같이 보여요. 예. 그래서 뭐 목걸이도 같이 보이고 그런 것들은 교류를 했다는 증거죠. 자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800년부터 홍수나 수 변경 등으로 서서히 쇠퇴했다. 요거는 인제 하나의 설이에요, 설. 어. 이 설이고, 또 이제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이 아리안 민족의 침입이죠. BC 15 세기 때 아리안 민족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과 인제 연결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아. 예. 아직까지는 왜 기록이 없어, 기록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기록이 별로 없는 것은 인도 전역의 특징이야, 인도사 연구할 때.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나 우리나라는 기록을 꼼꼼히 남기잖아요. 후대에 인제 뭔가 이름을 밝히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인제 중국은 역사를 되게 강조하는데 인도는 역사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뭐가 발달됐죠? 철학이 발달됐죠. 종교나. 그러니까 인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그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찰나의 순간을 기록할 필요 없죠. 얘네들은 종교는 되게 발달됐고 철학이 발달됐는데 역사가 발달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기록을 정확히 몰라요. 예. 그래서 주로 인제 주변 민족들 기록이나 유물 유적 아니면 그들이 남긴 이 문학 작품이라든지 종교 서적, 특히 베다 같은 거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편년 같은 것들 있죠. 몇 년에 몇 년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정확한 게. 예. 그래서 좀 인도사 공부하는 게 좀 힘들긴 해.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아리안 인도의 이동을 볼게요. 아리아인들. 자, 요걸 인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리아인들이라는 얘들이 어떤 계통인가 봐야 돼요. 얘네들은 인도 유럽어족들이야. 음. 인도 유럽어족이란 말은 지금 인도와 유럽 지역에 쓰는 언어죠. 같은 이제 계열의 이제 언어를 쓰는 민족들인데 우리가 인제 지금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여기 신두어도 인도 유럽어족이죠. 이란어, 이런 거 다 다른 같은 계통이야.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조상이 하나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자면 보면 예. 인도 유럽어족도 이동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인도 유럽어족들은 원래는 유목민들이죠. 이 유목민들은 이 이동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인제 원래 얘네들 거주지가 어디였냐면 요 카스피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려야 되겠네요. 예. 그 너시에 가 보면 큰 뭐냐면 호수가 있죠. 물론 이게 호수로 관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여기를 또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지리적 용어는 잘 모르겠고 자, 이 카스피해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들인데 이들이 BC 20 세기경에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서진을 하게 돼. 음. 그러면서 인제 그중에 가면서 하나하나 인제 민족들 그 안에 있는 부족들이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쪽은 인제 인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도 있어요. 이게 인제 지금 설명한 아리안 민족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 이란으로 내려온 민족이 있고 이걸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인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 쭉 내려오다가 요쪽 그 터키 쪽으로 내려온 민족 있죠. 히타이트. 최초의 철기를 사용했던 민족이라고 인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 흑해를 돌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그리스 쪽으로 내려온 민족인데 요게 인제 이오니아인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도리아인이야. 그러니까 이오니아인이나 도리아인은 같은 인도 유도족 계통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인제 뭐 요쪽 가면 러시아 쪽은 슬라브족이 되는 거고 저쪽 독일 쪽에 가면 게르만족이 되는 거고 예. 요쪽 이제 이탈리아 쪽은 라틴 계열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오늘날 인도 유도족들의 기원이 되는 이런 민족 기원이 됐던 그 민족들의 그 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선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철기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동할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철기 문화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기마술 이런 것들이 인제 멀리 보급이 돼.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인제 넘어갈게요. 자, 기원전 1500 년경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했던 아리아인들이 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북인도로 남하하게 되죠. 예. 이때 인제 이들은 판자프 지방을 정복한 후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000 년경에 겐지스강에 진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제 BC 15 세기부터 해서 쭉 이동을 하죠. 예. 그래서 BC 10 세기. 음. 자, 요 시기를 인제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리그베다라고 해요. 예. 리그베다. 자, 왜 리그베다나? 자, 뒤에 얘기했지만 보통 인제 브라마교의 경전을 베다라고 하죠. 예. 베다가 이제 4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초창기 때 만들어진 베다가 이 리그베다야. 그 앞에 얘기했지만 인도사는 기록문이 별로 없잖아요, 역사적 기록문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 서적이나 문학 서적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좀 간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요 리급에다 쓰여진 시기가 요 시기야. 여기가 BC 15세기에서 BC 10세기 시절이죠. 여기서 이제 15세기, 10세기 넘어가면서 요 시기에 이 아리안사에서 여러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요. 보면 일단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고요. 앞에 얘기했지만 인도 유로고족 계통의 특징이 뭐였죠? 철기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얘네들은 그 유목민족이었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서 토지가 개간되고 곡식을 재배했으며 점차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됐다. 예. 그래서 유목에서 농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 때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영역 국가나 뭐 이런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니라 초창기 때는 도시 국가겠죠. 근데 이 도시 국가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역 국가로 발전이 되죠. 이건 좀 뒤에 얘기고요. 자, 정복 전쟁이 잦아지면서 사제나 무사 신분이 농업과 상업 등을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큰 힘을 가졌고 정복당한 원주민들은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카스트 제도, 죠. 카스트 제도가 등장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이 카스트한마는 원래는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 이걸 이제 나중에 영국인지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한 거고 얘네들은 카스트라고 얘기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제 인도인들은 여기도 있지만 바드나라고 하거든요. 바드나. 바드나 뜻은 색이라는 뜻이야. 왜 색이냐? 요게 뭐냐면 얼굴의 빛깔에 따라서 계급을 나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시면 상위 계급이고 얼굴이 검은쭉쭉하면 뭐야? 하위 계급이야. 이 말은 뭐겠어요?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B15세기 때 얘네들의 아리안족들이 이동하면서 여기에 살고 있는 드라비다족들을 노예로 만들거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비다족이 하위 계급이 이제 되는 거고 요 아리안 계층이 상대적 상층 계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굴의 때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 여기 살다가 일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데카공 이남 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드라비다족이 여기에 이제 많이 거주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인도인들 보면 되게 다양한 인종도 있죠. 어떤 백인도 있고 드라비다도 있고 중간에 있는 혼혈도 있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얘네들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드라비다인과 어, 예, 아리아 인간에 혼혈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야.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카스트 그러니까 인도는 바르나 제도가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브라만 제사를 담당하고 크샤트리아는 정치 군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그다음 바이샤는 농업과 목축 상업에 종사하고 그다음 각종 천업에 종사하는 수다인데 자, 여기에서 볼 수 여기까지는 이제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고 여기는 뭐겠어요? 이 수다는 예. 얘는 드라비다 계통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다 외에도 그 하층이 더 있어. 우리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불가춘 천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뭐냐면 여기 그 뭐냐 카스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되기만 해도 불교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죠. 뭐 도시 지역에서는 좀 없는데 저쪽 시골 지역이나 중소도시 같은 거 있죠.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그런 지역에서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고 인도 헌법에서는 이거 금지하고 있죠. 이 카스트 제도가 요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나중에 많은 변천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인제 영국이 통치한 시기에 또 재생산되는데 재생산으로 확대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카스트 제도는 타고난 혈통으로 결정된 신분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정해지고 세습되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라만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이나 물, 불 같은 자연 현상을 신앙으로 대상으로 삼는 브라마교를 설립했다. 요 니급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신에 관한 참여과 제사 의식을 정리해서 요 베다를 만들었어요. 베다. 그래서 이게 브라만의 경전이 되기도 하고 뒤에 이제 브라만을 바탕한 신두교의 또 경전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다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아리아인의 신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산스크리트를 작성한 브라마 경전이다. 자, 여기 산스크리트가 있는데 산스크리트는 그 당시 지배층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이걸 한자 범어라고 하죠. 범어.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둘 것은 여기에서 인제 15 세기에서 10 세기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시기를 리그베다 시기라고 하고요. 철제 농기구 사용, 그다음에 정착 생활이 되면서 농경 국가가 되고 도시 국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카스트 제도가 확립되고 브라마교가 성립되고 베다가 만들어졌다. 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다른 교과서 찾아볼게요. 없는 내용만 좀 볼게요. 예. 먼저 금성 교과서를 볼게요. 금성 교과서. 자, 금성 교과서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해요. 예. 다만 인제 여기 모헨조다 하라파의 구성에서 좀 눈여겨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인제 없는 내용이 좀 있죠. 집집마다 우물이 있고 왕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목욕탕에서는 앞에 한 것처럼 제사장이 종교 의식에 관련된 흔적이 있다. 예.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어 여기 물소와 염소, 코끼리 등을 길렀다. 이들 중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해상 무역을 종사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인제 BC 초경 BC 1500년경에 이 아리아인들이 이제 북인도를 거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인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이제 기원전 1000년경에 동쪽으로 이동하여 겐지스강으로 진출했다라는 거죠. 예. 뭐 여기까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요걸 한번 볼게요. 원래 이 카스트라는 말은 포르투갈 카스트에서 나왔어요. 예. 혈통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영국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인도인들은 이 카스트라 부르지 않고 바르나로 부른다. 아, 그래서 인제 인종에 따라 신분을 구별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를 보면 뭐 요것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거죠. 좀 문자에 관련돼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인도 문명 사람들은 청동기와 채도, 상형 문자를 사용했으며 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채도라고 해서 채도 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도 토기. 그다음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해석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교류와 관련돼서 이러한 사실은 유적에 발견된 인장과 토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어 교류하는 사실을 요걸 볼 수 있는데, 자, 요 인장이 있는데 인장을 볼게요. 자, 인장에는 뭘로 돼 있냐면, 자, 인도 문명에 사용된 인장에는 소나 코끼리 같은 상상의 동물 또는 신이 표현돼 있다. 또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아직 해독되지 않다. 인장에 상형 문자가 있는데 해독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과 좀 뭐냐면 비슷비슷한데, 여기에서 인제 브라마들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브라마드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과 물 같은 자연 형상을 신격화하고, 예, 그래서 복잡한 제사 의식을 발전시켜 제사를 독점적으로 주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눈여볼 게 복잡한 제사 의식이야. 이 복잡한 제식. 그래서 인제 이 브라만의 세계를 인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브라마교죠. 예. 우파니 리차드 이전의 브라마교인데, 자, 브라마 애들은, 브라마의 인제 사고방식이 뭐냐면, 얘네들은 인제 이 세계를 뭐라고 보냐면 브라만하고 아트만이라고 인제 어 나눠요. 아트만은 내 자신이에요. 브라만은 어떤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법칙, 음 이런 것들이 있죠. 진리 이런 것들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죠. 근데 자아는 브라만과 보편적 법칙과 분리돼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범화 분리라고 해요. 범화 분리. 그래서 범이라는 것은 브라만을 의미하고 아라는 건 아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트만하고 브라만은 분리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트만은 브라만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구하냐면 제사를 감행해서 요 브라만을 어떤 보편적 법칙을 받아들여야 돼. 자, 근데 이 제사를 누가 지내냐면 이 브라만이라는 계층들이 제사를 지내죠. 근데 이 브라만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제사 의식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복잡한 제사 의식을 만들어야지 뭐냐면 자기만이 이제 그걸 특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독점적으로 인제 이걸 뭐냐면 지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브라마들이 인제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복잡하고 그다음에 제사 그 희생물도 그러니까 인제 제사물도 상당히 비싼 걸 요구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그런 브라마교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 원래 브라마교는 아트만에서 벗어나서 브라만을 추구하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 건데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나중에 들면 요 제사를 되게 강조하게 돼요, 복잡한 제사를. 그래서 일종의 원래 목적과 수단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원래 수단인 그 수단이 제사였는데 수단이 목적화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점점 의례화되게 되시죠. 의례화되고 형식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브라마교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브라마 자체에서 나타난 철학이 우파니시아드 철학이야. 예. 그러니까 이 우파니시아드 철학은 범화 분리가 아니라 범화 일체죠. 그래서 브라만이 내 자신에 있다. 아트만 안에 예, 내 자신 안에 브라만이 있다. 음.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불안만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인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우파니리샤드에서 우리가 인제 흔히 알고 있는 인도 사상의 특징들 있죠. 윤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우파니리샤드. 그래서 이 우파니리샤드 철학이 후에 인제 어 후에 이제 그 신두교나 그리고 불교나 뭐 자이나교나 이렇게 인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뭐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굳이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깊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제가 인제 심화규지에 여기 초기 브라만교하고 우파니샤드, 불교, 자이나교, 힌두교 요 가정을 좀 특징들 정리해 놨고 그다음 우파니샤드 철학에는 어비니, 유네니, 헤타리니 이런 관계들을 얘기를 정리를 해 놨거든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예 요거. 자 그래서 인제 다시 인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인제 요건 봤고 그다음 천재교육을 볼게요, 천재교육. 천재교육은 인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별 특징은 없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제 보면 굳이 이제 찾자면 요 세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인더스강 유역 사람들은 메일보리를 재배하고 소나 물소, 코끼리 등을 사육했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 금과 은의 세공품이나 도자기 등이 동물이 끄는 수레로 주변 지역을 유통하였고 배에 실려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뭐냐면 전해지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멸망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모헨조더에 출토된 유물 같은 것도 있죠. 그 뿌리 하나인 동물 일각수가 인제 인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제사 또는 왕을 상징하는 이제 인물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좀 약간 인도 문명의 원거리 교육 부분을 좀 약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요건 좀 볼게요. 자, 인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등 주변 지역과 긴밀하게 교육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도의 상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곡식, 도자기, 세공품들을 팔고 금속이나 보석류를 사왔다. 자, 인도 서부의 강 어귀마다 세워진 여러 항구는 원거리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상인들은 돛을 단 배를 타고 각지에 다니며 물건을 사고팔았다. 자, 육지에서는 수레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저울을 사용했다. 그래서 인도 문명의 원거리 교육 관련된 내용들,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교육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적어 놨어요. 야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아리아인들의 인제 내용 볼게요.
아리안들. 자, 여기 이제 앞부분은 이제 옆에 다른 책하고 이제 좀 겹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단락만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리아인들과 이제 드라비다족 간의 충돌 내용이 있어요. 좀 볼게요. 자, 아리아인은 인도 각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자주 뭐냐면 충돌했다. 그래서 아리아인들은 철기로 인한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죠. 인도 유도부족들은. 그래서 우세한 이제 뭐냐면 힘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동시에 관계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을 끌어들여 생활 터전을 넓혀 나갔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여기 없는 내용들, 앞에서 언급한 없는 내용 중에 니그베다 시기 때 이제 변화상, 동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물을 잘 이용하겠죠. 저수지 같은 걸 만들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아리아인들은 자신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뭐냐면 자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원주민을 지배하기 위한 폐쇄적인 신분지는 카스 제도를 형성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맞는 신분을 따라 사회생활도 신분에 따라 제한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다위의 경제는 브라마군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지배계급은 브라마는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 복잡한 종교의식을 주관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 자, 브라마교가 훗날 신두적 사상의 기반이 돼요. 그래서 이 브라마교가 이제 신두적 사상이 기반이 되는데 이 신두교는 여러 사상이 있죠. 기본적으로 브라만, 그다음에 앞에 설명 우파니샤드처럼 심지어는 나중에 불교나 자이나교 등등 여러 이제 사상을 흡수했죠. 그래서 이제 신두교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두교는 4세기 무렵 쿠탄 왕조 시기 때 여러 이제 토착 종교와 결합되면서 이제 발전되면서 인도 전역을 확산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불교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불교를 몰아내죠. 불교는 지금 이제 인도의 거의 소수 종파죠. 아예. 그래서 브라마교를 주로 신도교를 주로 믿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라마교에 여러 신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베다에 나와 있는 신들인데, 그래서 이제 자연사를 상징하는 여러 신을 숭배하는데 다신교 체제죠. 브라만도 그렇고 브라만을 바탕으로 한 신주교도 다신교예요. 그 인드라도 있고 그다음에 아그니도 있고 마루토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브라마교 여러 신들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이런 신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게 약간 이제 카스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각자 보시고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와서 미대인 교과서 들어와서 다음 인도사 부분을 넘어가 볼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미대인 교과서 82페이지 펴보세요. 예, 인도의 역사와 종교 문화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불교와 자이누교가 이제 출현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면 기원전 7세기 무렵 겐지스강 유역에 철기 문화가 펴지면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고 농업과 상공이 발달됐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정치와 군사를 담당 크샤트여와 생산을 담당 바이샤색들이 뭐냐면 성장했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불교나 자이나교가 탄생됐던 배경이죠. 사회 경제적 배경.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 시기 때 이제 브라마교에 형식화된 제사의식. 앞에 얘기했지만 그 버마 일체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버마 분리 사상에 입각해갖고 이 아트만이 이제 브라만을 추구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 제사 의식이 그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수단이 목적화돼. 그 제사 의식만 강조하게 돼. 그 복잡화되고. 그래서 이 브라마 사제의 이제 행포와 타락, 카스트제의 계급 차별에 비판하는 여러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배경으로 기원전 6세기경에 예, 고타마 시타르타와 바르다마나가 각각 불교와 자이나교를 창시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 왕족 출신이죠. 왕족. 그래서 이제 불교는 욕심을 버려야 고통을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했고, 요 해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요 해탈, 그러니까 이제 윤회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우파니 리샤드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이나교나 불교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해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각각의 종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인제 정리한 자료들을 인제 좀 참조를 해 주세요. 요 해탈의 대상이나 해탈의 방법인데 여기까지 막 다 설명하면 이게 윤리 교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예. 네, 요 정도 인제 보시면 되고 참조해 주시고 자 자이나교는 해탈을 이루기 위해선 금욕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아사자들이 많아. 굶어 죽는 애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특징은.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인제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이 불교와 자이나교 의 신흥 종교에 대해서 볼게요. 이들은 인제 주로 크샤트리아 계층이나 바이샤 계층들의 어떤 지지를 받았죠. 예. 보면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타와 그다음에 자이나교를 창시한 발라마나 마하바라라고 하는데 위대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종친이라고 해요. 예 크샤트리아 출신으로 이 브라마교의 행포에 비판했다. 자 이들은 브라마교의 제사 의식 특히 동물 시승에 반대하면서 살생 금지를 강조했다. 심지어는 자이나교는 땅속의 벌레를 해칠까 봐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사원만 종사하며 철저한 채식 위주로 생활했다. 자 그러나 자이나교는 카스리를 비판하면서 신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브라마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분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뭐 이렇게 인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거에 대한 불교 자이나교 관련된 설명이고요. 금성교과서 좀 볼게요. 자 금성교과서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우파니 리샤드 철학이 있어요. 자, 이 우파니 리서치는 브라마교에서 이제 나타난 어떤 비판 사상이에요. 브라마교에서 인제 종전의 브라마를 비판하면서 그 비판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이런 사상을 우파니 리샤드 철학이죠.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우파니 리샤드 철학이 나타났고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불교와 자연학을 추론했다. 요 사상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우파니 리샤드 철학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주의 본체, 브라만과 인간의 본체는 같다. 그래서 인제 이걸 뭐라고 했죠? 범화일체라고 했죠? 요거 기억을 해 주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인간에 주목했다. 왜냐면 이 범화일체 사상에 보면 아트만 안에 그러니까 그 아트만 안에 브라만이 있잖아요. 내 안에 뭐냐면 브라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 인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의 순회를 통해서 윤회에 속박해서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윤회에 속박인데 윤회의 원인과 해탈 방법과 대상은 후에 인제 불교나 자연학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윤회 그다음에 해탈 이런 개념들은 이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그게 있고 밑에 뭐 자이나교하고 뭐냐면 이제 석가모니 불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있고 뭐 두 종교는 브라마교의 윤회 사상을 받아들였으나 지나친 권위주의와 엄격한 신분차별에 반대하여 크샤트리아 바이샤 사상을 바이샤 세력이 환영받았다. 자 여기에서 브라마교의 윤회 사상은 브라마교가 올려 있었던 게 아니라 브라마교 안에 우파니샤드 철학 있죠. 이 브라마를 자체적으로 인제 자생적인 그 내부 비판 차원에서 나온 우파니 리차드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비상교과서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도 뭐 크게 인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인제 요게 좀 설명이 더 된 게 자이나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설명이 좀 돼 있죠. 그리고 자이나교는 번뇌를 정복한 자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마하바라가 창시했다. 예, 바르다나마가. 그래서 자이나교는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벌레조차 살생을 금하는 엄격한 계율이 존재했기 때문에 왜냐면 주로 농사일을 하지 않는 상인들이 신봉했어. 왜냐면 농사를 하다 보면 벌레를 죽일 수 있잖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 자이나교는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면에 불교는 좀 약간 실천 가능한 것들 인제 주장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 평등과 윤리적 실천 활동에 해탈을 주장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천재 교과서를 볼게요. 자, 기원전 7세기 때 아리아인들이 세운 대규모 도시 국가들이 겐지스강의 유역에 등장했다. 이거 뭐 도시 국가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역 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등장했던 그 나라들 크기가 오늘날 이 프랑스나 뭐 독일 한 나라 자체가 그만큼 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인도판 전국 시대? 요렇게 보시면 돼요. 7세기 때. 그중에 이제 마가다국이 이제 제일 컸던 국가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이제 세력이 성장해서 형식화된 브라마교를 비판했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거니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잠깐 요걸 볼게요. 초창기 때 이제 그 불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이라든지 탑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상을 만든다는 게 일종의 자아를 숭배한다 해 갖고 아상을 숭배한다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 원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이제 표현할 때 부처님의 모습을 가지고 뭐냐면 표현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 모습을 만들면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부처를 상징할 때는 법륜이라든지 삼보표, 그러니까 불, 법, 승을 심화했는데 이거나 연꽃 같은 걸 표시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비형상주의라고 해. 음. 그래서 부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그냥 상징화시킨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냥 부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집착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불상이 만들어지면서 깨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간다 불상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어 다시 미대인 교과서의 마우리아 왕조를 좀 볼게요. 마우리아 왕조.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0 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은 60 번이에요. 자,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던 인도에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것이 기원전 4세기경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침입해 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혼란해지는데 이 알렉산드가 몇 년에 쳐들어왔냐면 BC 326년에 쳐들어왔어요. 이 알렉산드가 인제 그 여기 중동 지역을 다 제패하고 나서 인더스강 쪽을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대군을 끄고 물론 인제 뭐냐면 가다가 인제 여러 가지 공격받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인제 물러나긴 하지만 자, 이게 기원전 그 320년 이게 상당히 중요해. BC 320. 왜냐하면 일종의 이게 절대 연표예요. 보통 인도 같은 경우에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연표 상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알렉산더의 그 침략은 그리스 쪽의 기록이 정확하기 때문에 326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도 사건의 어떤 연표의 기준이 돼. 자, 요 사건이. 자, 그래서 하여튼 외부의 침략이 들어오니까 요렇게 분열돼 있던 이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응징력이 생기겠죠? 결국엔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찬드라쿠타 마우리아가 이 혼란을 수습해서 최초의 통일 왕국이었던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북인도를 통일했다. 그 앞에서 말했지만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칸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쪽과 요쪽이 완전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죠. 문화 언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치를 남기고 여기 부분까지 저쪽 북인도 지역까지 통치를 했다. 보시죠. 보시면 되겠죠. 그 마리아 왕조의 최정성기는 아소카 왕 때요. 이 아소카 왕의 업적에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아소카 왕은 남부를 제하고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어요. 이 전성기를. 예. 그래서 이제 아소카 왕은 전국에 감찰관을 이제 파견하고 칙령을 새긴 석주를 세운 등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칙령을 새긴 석주가 그 밑에 있죠. 여기. 그래서 이제 아소카왕이 불법에 따라 인제 정치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곳곳에 인제 석조를 세우는데 요때 불법을 뭐라고 다르마라고 해요. 다르마. 음. 자, 그래서 인제 이걸 바탕으로 불법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의 업적이 인제 여기 있는데, 그래서 중앙 집권적 행정 조직을 정비하면서 저수지나 수도 등을 건설하여 농업 생산을 높였으며 수송과 군사 목적으로 도로망을 넓히는 등 제국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쯤에 그 인증번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깜빡깜빡해. 예, 인증번호 아까쯤에 얘기한다고 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데, 어 인증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58번이에요. 인증번호 58번. 예. 앞에 얘기했으면 그 인증번호 그거 첫 번째 쓰시면 되고 그냥 하나만 쓰세요. 앞에 얘기했으면 제가 이거 쓰시면 되고 지금 58번 쓰셔도 되고, 예.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있고요. 자, 또 이 사람의 업적을 이제 보면, 자, 불교에 기인하여 불경을 정리하고 산치 대탑 같은 스투파 탑을 세운 등 불교를 정리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 불교 정리를 이제 보통 3차 결집이라고 하거든요. 3차 결집. 결집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가 죽고 나서 후에 부처님의 말씀들을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 갖고 기억에 의존해 갖고 인제 1 차, 2 차까지 정리를 했는데, 3차 결집부터는 이게 똑바로 써야 되네. 자, 3차 결집부터는 뭘로 산스크리트어로 인제 정리하게 돼요. 음. 그래서 요때 이제 기록이 남게 돼요. 예전까지는 구주로 정리했다가,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요 산치 대탑 그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인제 그 상당히 큰 대탑을 만드는데 요게 인제 스토파라고 하죠. 스토파. 탑. 음. 그래서 이 산지 대탑같이 이 스토파를 만든다. 스토파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제 그 나중에 중국에 가 갖고 이게 인제 뭐냐면 탑이 되죠, 탑.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리고 주변 지역의 사절과 승려들 파견하여 포교에 심서 개인의 이탈을 강조하는 상자부 불교가 스리랑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 상자부 불교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예, 소승불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소승이란 말이 대승불교 입장에서 좀 그 상자부를 깎아내기 위해서 이제 소승불교 썼죠. 그래서 인제 요즘에는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상자부 불교. 예. 그러면 약간 인제 지금 불교의 인제 불교의 그 초기 불교의 그 전파 과정, 그러니까 분파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음 초기 불교는 인제 단일 종단이었죠. 석가를 중심으로 한 그 종단들이 있었고 단일 종단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교단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때 1차 결집, 2차 결집이 일어나고요. 요 구두도 한 거죠, 구두. 예.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말로 정리한 거야. 왜냐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 왜곡되겠죠. 그래서 전체 승려들이 모여 가지고 그냥 서로 간에 구두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인제 교단 분열이 일어나, 2차 결집 이후에. 그래서 인제 크게 대중부하고 상자부가 이렇게 분열되거든요. 어 그래서 대중부는 그 좀 있다가 없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 대중부가 대승불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없어지고 인제 상자부가 나와. 근데 이 상자부 안에서 여러 인제 뭐냐면 파벌들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불교 있죠? 이 대승불교도 원래는 상자부 불교의 일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커져가서 인제 얘네들이 BC 1 세기 전후로 해 가지고 뭐냐면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상자불교 같은 경우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반면에 여기는 대중 구제를 강조하죠. 그래서 보살 운동도 같이 하고, 보살 운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살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속에 남아서 민중들을 계도하고 해탈을 뭐냐면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보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뭘 받아들이냐면 간다라 불상 같은 거. 불상을 보고 인제 숭배를 하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제 점점 이게 뭐랄까 종교화되기 시작해요. 대승불교 때부터. 물론 이제 그때부터 확 종교화됐다는 건 좀 그러지만
종교화되기 시작하고 후에 이제 선종이나 정토종 넘어가면 정토종 넘어가면 완전히 그 대중화되면서 종교화되죠. 예. 그래서 이런 단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그 뭘 강조하냐면 스토파를 강조해요. 원래 대승불교 자체가 스토파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토파가 이제 세워지면 거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왔고 그거에 대한 설명 가이드가 관광 가이드가 나중에 대승불교 승려가 되는 거고 저기 보면 인제 얘네들이 와서 인제 하룻밤 묵을 거 아니에요. 이 숙박 시설이 나중에 대승불교 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대승불교가 이 스토파의 그 숭배 사상을 바탕으로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요때 상자부 불교는 스토파는 단순히 그냥 상징물이었어. 부처님의 어떤 사리를 보관시키는 상징물이었는데 대승불교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스토파가 숭배 대상이 된 거야. 불상과 함께.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냐면 종교화되기 시작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상자부불교 이렇게 있고요. 상자부불교하고 대승불교의 차이점은 제가 여기다 정리를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주로 사색과 개인의 수행을 통해 해탈을 강조하고 주로 출가자, 전문적인 출가자 중심이죠. 수행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출가자만 깨달음만 가능하다는 거. 주 동남아시아의 방면을 전파됐고요.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대승불교 운동이 성립되면서 대승불교 운동 때 성립되면서 기운 전후에 갖고 있고 보살 운동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쿠션 왕조 때 카니시카 왕 때 있고 그다음에 요때는 이게 3차 결집인데 이건 4차 결집이야. 예. 그래서 인제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인제 대승불교는 자비 정신을 확대 해석해서 중생 규제와 이타행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생활을 인정해서 자기가 인제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점점 부처가 이제 신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좀 잘못 설명하는 게 있는데 3차 결집하고 4차 결집이 있는데 3차 결집은 제가 이거 잠 파리어를 통해서 이제 결집한 거야, 파리어. 그래서 인제 이게 있고 4차 결집은 산스크리트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불경은 4차 결집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파리어 경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3차 결집이 뭐 하여튼 좀 수정해서 좀 들어 주시고요. 예. 다시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마우리아 왕조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금성걸 볼게요, 금성걸. 자 여기 보면 인제 여기도 인제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아소카왕 관련된 내용 있죠? 그 기원전 3 세기 때 남부를 제하고 인도를 전체 통일했다는 거. 뭐 아소카 왕의 특징들, 정책들 그 밑에 적어 놨고 그다음에 아소카 왕의 석주 요 보이죠?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아소카 왕의 불교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 불교가 어 상자부 불교고 개인 혜택을 강조하면서 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상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비상교과 마우리아 왕조 내용을 보는데요. 요것도 인제 뭐 알렉산더가 쳐들어오면서 마우리아 왕조가 이걸 계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냥 3대 인제 아소카 왕이 인제 정책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각 지역에 도를 건설하고 관료 파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한편 영토 확장 과정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깨달은 그 뭐냐면 아소카 왕이 특히 인제 여기 보시면 칼리카 지역을 인제 지배 공격할 때 많은 인제 뭐냐면 피를 흘렸나 봐. 그래서 그 당시 불교에 기인하고 적극적인 불교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인제 뭐 그 앞에 석주 같은 거 있죠? 가르치면 생긴 돌기둥과 그다음에 불탑을 세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산지 대탑이 있죠? 스토파라고 하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불탑 보면 인제 그 밑에 세계 산을 의미하는 이 꽃 그 부분과 우주의 축을 상징한다는데 뭐 그거는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 마우리 왕조는 빠르게 세틀을 해요. 그 이민족에 침해받고 결국에는 인제 그 인도 남부에는 이 안드라 왕조가 등장하고요. 예 이렇게 있는데 그 이 안드라 왕조 같은 이제 그 남부 지역에서는 동 로마와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번영했고
그 해상무를 보냈고 인도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 문화가 동남아에 전파됐다. 보통 남인도는 이 바닷길의 중간지야. 중간 그 바닷길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되게 남인도 왕조도 있죠. 안더 왕조뿐만 아니라 여러 그 남인도 왕조들은 대부분은 인도양 무역에 종사를 했고 막대한 중개물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어요. 이거는 공통주의야. 어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이 아소카 왕이 인제 그 당시 불법을 이제 강조했던 다르마를 강조했던 전투가 칼린가 전투라고 했죠, 아까 쯤에.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칼린그라드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 그들의 영토는 수많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간격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의 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에 맞는 법만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진리에 맞는 법은 뭘까요? 다르마, 불법이죠. 불법. 다르마의 통치. 아 그래서 인제 이걸 인제 뭐냐면 돌기둥 석주에다 새겼다. 보시면 돼요. 이 아소카왕 돌기둥. 그래서 인제 기원전 3 세기 중반 아소카왕은 칼린가 전투를 계기로 불교에 기인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과 많이 지켜야 할 신학, 선행에 가르치는 내용들 돌기둥과 암석 등에 새겨 전국 각지에 보급되었다. 자, 아소카 왕은 각각의 비문의 지배층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닌 각 지방 토속어로 기록하여 백성들이 쉽게 왜냐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자, 오늘날 인도에서는 그의 정신을 길어 돌기둥의 머리 부분을 인도 국기와 여권, 화폐 등을 에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돌기둥의 요 부분도 있죠? 예. 여기 보면 인도 국기에 들어가 있고 인도 동전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 여권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이 아소카 왕이 살았던 시기야. 비슷한 시기에 왕이 누구였냐면 진시황이었어. 예. 진시황도 비슷한 짓을 했죠. 비슷한 짓 한 건데 이 사람은 인제 이 사람도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우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자기 치적들 강조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행위를 했어요. 여기 마우리아 왕조의 내용도 하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여기 천재 교육을 좀 볼게요. 천재 교육을 보면 자 여기 부분은 뭐 아소카 왕이 인제 남인도를 제하고는 전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요 밑에 보면 아소카 왕은 칼린가 정복을 끝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에서 제도 개혁을 했다. 자 그래서 그 통일의 기반으로서 불교를 이제 선택하고 다른 말에 대한 통치를 선언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아소카 왕은 불교 전파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각 종교에 대해서도 간용 정책을 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 아소카 왕의 칙령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다만 인제 여기에서 인제 안 나온 게 뭐냐면 09년 개정 교육 과정이 있는데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기출 관련된 문제들이 인제 있는데 다르마의 통치 있죠. 이 다르마의 통치. 예. 그래서 이 다르마 통치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 갖고 요게 인제 있는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인 법률 다르마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 그게 두 가지야. 이게 이제 14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막 보편적인 통일적 논리를 제시하게 해. 왜냐하면 전국 각지를 다 통일했으니까 그걸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편적인 통일 논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진흥왕 때 얘기하는 전륜소왕 개념 있죠. 요때 제시한 거야. 예. 요때. 자 그다음에 브라마 계급들을 견제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인제 석주 비문에 보면 그 불살생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브라마 계급들이 인제 제사 의식을 거하게 하면서 막대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잖아.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해요. 물론 이제 브라마 계급들을 존중하지만 이걸 또 견제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인제 브라만이나 종교자의 종교심을 가지도록 하지만 또 견제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를 내세웠지만 다른 종파는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인정했어. 다만 브라만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이런 것들을 세웠다.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14년 기출 문제.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같이 좀 해 두세요. 이게 09년 그 개정 교과서에 있는데 없더라고요, 여기는 14년 개정 교과서에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쿠샤 왕조 넘어갈게요, 쿠샤 왕조. 자, 보면
아소카 왕이 죽은 뒤에 마우리아 왕조는 내부 분열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급속히 쇠퇴했어요. 특히 이제 이때 이민족의 침입은 이란 계통의 민족이에요. 예. 같은 이제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지만 좀 약간 이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란 민족은 좀 약간 한참 이제 그 뭐냐 좀 먼 반개 활동이죠. 반개 민족이죠. 그러니까 같은 인도 유도지만 이미 인제 정체성이 다른 계통의 민족이에요. 하여튼 이란 계통의 민족들이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쿠샤 왕조가 등장하긴 했지만 이 쿠샤 왕조가 이란 계통이거든요. 어 근데 이 쿠샤 왕조 외에도 여기 좀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인제 샤카 왕조가 있고 여기 마가다 왕조가 있어. 네. 여기 그리고 북쪽에는 어 박트리아 왕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있죠. 그러니까 쿠샤 왕조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그 좀 더 큰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러 그 왕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쿠탄 왕조라든지 그 앞에 있는 마우리아 왕조처럼 뭔가 전국적인 패권을 장악했던 왕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좀 큰 왕조였다. 인더스강 유역에 있는. 그래서 인제 이 쿠시안과의 샤카 왕조는 이란 계통의 왕조예요, 이란 계통이. 그래서 인제 아리안족들을 물론 인제 뭐 얘네들도 인도 유럽 우주지만 이미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던 이제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런 이란 계통의 왕조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인더스 유역 지역이. 그다음에 마가다 계통의 왕조는 오늘날 인도 유럽어족 그러니까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 왕조고요. 하여튼 요렇게 있는데 그중에 역사적인 쿠시 왕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쪽에는 뭐 안드라 왕조 같은 큰 또 인도 왕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안드라 왕조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인도는 여러 세력 분열됐고요. 그 1 세기 중엽에 서부 인도에서 서부 여기 있죠. 그 인더스강 유역에서 이란 계통의 쿠샤 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인도를 다시 통일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우리아 왕조라든지 쿠탄 왕조처럼 막 여기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런 거 아니라 요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주국으로 생사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냥. 예. 자, 쿠시아 왕조는 중국의 후한과 서아시아 파르티아를 연결하는 동서교역을 장악해서 중개무역을 번성했다. 아, 여기 중개무역의 어떤 내용이 있네요. 다른 나라부터 수입한 물자를 그대로 삼국에 수출해서 둘 사이에 대금의 차이가 없는 목적으로 하는 거래 방식. 근데 이제 이 쿠시아 왕조 딱 지리적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바닷길이 있고 여기가 뭐야? 비단길 있잖아요. 사막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위치했던 이제 왕조들은 중개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딱 교역역이 딱 중간에 있잖아. 여기도 왕들 왕조도 그렇고 이렇게 바닷길에 중간에 있고 비단길에 중간에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도 인제 중개무 있고 여기 비단길도 있지만 여기 쪽으로 또 바닷길로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닷길을 통해 노마와 교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쿠시안 왕조의 제일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 카니시크 왕이에요. 카니시크 왕 때 간다라 지방을 포함한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요게 간다라죠. 그래서 인제 요 지역이 인제 요쪽 지역이 인제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박티아 왕조가 있었어요. 음. 그전에 이란 계통이 아니라 그리스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가 여기 여러 인제 그 지역들을 정복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리스 계통의 박트리아라는 그 왕국이 세워지고 얘네들이 뭘 받아들였냐면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불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원시 불교에서는 비형상주의에 입각해 갖고 그 불상을 만들지 않았죠. 근데 그리스 인 입 입장을 볼 때 이게 답답한 거야. 자기들은 이제 제우스나 이런 것들 만들 때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안 되겠다 해서 불상을 만들었어. 자기의 얼굴 따 가지고 그리스식으로. 그래서 이런 간다라 불상이 요 간다라 지역에 인제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불상이 간다라 그 지역에 번성하면서 요 간다라 불상이 요때 이제 확산이 돼. 그래서 쿠시아 왕조 때 앞에서 얘기했던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요 대승불교에서 불상을 받아들이죠. 불상을 숭배하고 또 탑도 숭배하고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카니시크 왕은 사후 점차 약화되다가 산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인더스 서쪽 지역이 상실된 채 4 세기 지역까지
아직 펀자브 지역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 여기 보세요. 유지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카니시카 왕 때 모습이 새겨진 금화 있죠. 그 외투를 입고 부츠를 신고 있는 카니시카 왕의 모습 보이죠. 보통 이제 중동이나 뭐 이란이나 노마 지역 같은 데 보면 여기 동전에 자기 모습을 그려요. 원래 중동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인도나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 다 이제 영향을 줘갖고 동전에 그 왕의 어떤 초상화를 그리는 게 있죠. 예. 자, 하여튼 자, 그다음에 인제 쿠샤 왕조 때 이제 카니시카 왕 때에 큰 변화를 겪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카니시카 왕은 불경을 모으고 요게 인제 제4차 결집이죠. 자, 요거는 산스크리트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중국 등의 불교를 지원하는 불교 전파에 노력을 했다. 그 이후 카니시카 왕의 노력으로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한 대승불교가 발전되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지역을 전파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어 푸시아 왕조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비단길을 통해서 이렇게 후한 쪽으로 가죠. 그래서 최초에 인제 어 중국에서 최초 중국을 받아들였던 왕조가 후한이에요, 후한. 그래서 중국의 후한 때 쿠시아 왕조에서 발달한 불교를 전했는데 1 세기 무렵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대승불교가 중심으로 해서 종교화되기 시작했죠. 원래는 그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 철학이고 일종의 심리학이면서 개인의 수양을 하는 그 지 종교는 아니었어. 근데 대승불교 때 오면서 이 부처라는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해. 그래서 인제 이게 대표적인 게 불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스토파도 인제 만들면서 요게 인제 일종의 숭배 대상이 돼 버린 거야. 예. 그러면서 부처가 점차 그 초월적인 존재로 신격화되면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 대승불교 중에 인제 보면 그중에 하나가 나중에 정토종이 있거든요. 이 정토종 때 완전히 종교와의 어떤 절정을 이루죠. 예. 절정을.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대승불교와 성자불교의 인제 뭐냐면 차이점이 있어요. 예. 요거는 뭐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간다라 지방에서는 앞에 인제 이 간다라 북쪽에 인제 아프가니스탄 일대에 우리가 박트리아 왕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 유양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은 부처를 예배의 대상으로 인제 삼아서 불상을 만들어서 대승불교 학생에 크게 확산을 널리 전파되었다. 요 불상. 음. 그래서 인제 앞에서 그 초창기 때 원시 불교에서는 불상을 안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연꽃이라든지 법륜이라든지 상징적인 것만 이제 나타나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불상을 만들어 갖고 숭배의 대상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것이 대승불교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옆에 인제 잠깐 보면 자, 여기 간다라 지방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보면 자, 중앙아시아 쪽에서 인도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한 교통의 요지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이후 헬레니즘 문화가 전해져 이 지역의 불교 미술과 융합되면서 간다라 미술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리스 신상이 보이는데 이게 인제 간다라 불상이 있죠. 요게 그대로 인제 불상이 들어가는 거죠. 얼굴도 보면 그리스인이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제 여기에서 인제 비단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나 뭐 중국에 전파됐다는 거. 그래서 부처의 상징 변화와 간다라 미술의 발달 볼게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얘기들 종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종합해 갖고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보면 초기 불교는 에서는 부처를 불상화 표현하지 않았다. 부처의 발자국이나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률, 부처의 자비를 뜻하는 연꽃 등을 사용하여 부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자, 쿠샤 왕조의 중심지였던 서부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는 알렉산더의 침입 이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 자, 이 시기 때 간다라 지역에서는 그리스인들의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하는 데 영향을 받아 불상을 활발하게 제작했다. 자,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신상에 보이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오뚝한 콧날, 움푹 들어간 눈, 자연스럽게 깊게 사기를 옷주름 등의 특징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신상, 유럽풍의 것들이 인제 많이 반영됐죠. 그 뒤에 있지만
이 간다라 불상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쿠탄 왕조 시대 때 쿠탄 시대 때 인제 그 쿠탄 양식을 만든 불상이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인도풍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예. 자, 그러면 인제 금성 교과서를 볼게요. 금성 교과서. 쿠샤 왕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는 인제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뭐 인제 중개 무역이 발달됐다는 거, 그리고 한시간 때 간다할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 당시 인제 대승불교가 발전됐다. 그래서 기원 전후로 해 갖고 대승불교가 인제 했고 발달됐고, 그다음에 뭐 헬레니즘 문화,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 양식이 발전됐다는 거. 이거 대승불교가 부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대승불교와 간다 양식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까지 전파되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보이죠? 불상 관련된 내용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줬다. 자, 있고, 그다음에 인제 비상교과서를 볼게요. 자, 비상교과서도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중개무역 발달됐고 쿠샤 왕조의 비단길 중심이었다. 그래서 비단길과 바닷길을 인제 통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 그다음에 카니시크 왕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불교를 전파하고 사원과 탑의 축조도 심슨 등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쿠션 왕조가 3 세기 중에 상사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어 쇠퇴했고 인도 북부는 다시 여러 소국으로 분열됐다는 거. 자, 그 밑에 인제 뭐 헬레니즘 양식 같은 게 있는데 앞에 있는 거하고 인제 겹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인제 거기 보면 이제 쿠션 왕조 때 금화, 카니시카 왕가고 불상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돼 있고, 여기 보면 인제 판서 내용에 보면 마우리아 왕조하고 쿠션 왕조의 비교표가 있어요.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쿠샤 왕조의 동서교육을 좀 약간 특화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쿠샤 왕조가 여기 비단길도 있고 바닷길을 있잖아요. 네. 대부분 여기 왕조들이 대부분 중개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양 무역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인제 요 당시 쿠샤 왕조 카니시칸 때 왕 때 인도와 지중해에 있는 바닷길과 중국과 서아시아에 있는 중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장악했다. 그리고 인제 여기 뭐 고고학적 유물 같은 것도 있는데 보면 1937년 프랑스의 고고학자던 쿠샤 왕조의 수도였던 카피시 의 한 유적지에서 수많은 유물들을 발견했다. 카피시는 동서문화 무역의 교차지였고 토지가 기름졌다. 자, 이곳에서 로마와 중국 등 각지에 온 유물이 출토되는데 이는 쿠샤 왕조 시대 때 동서 간의 교육이 활발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요 뒤에 넘어가서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대승불교는 부처와 보살을 믿고 선행을 쌓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살은 제가 설명했죠.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 뭐냐 해탈하지 않고, 뭐냐면 해탈해서 이제 윤회구를 끊지 않고 계속 이 세계에 남아 있는 거야. 대중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인제 대승불교는 부처가 될 수 있지만 그 대중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부처가 되지 않는 보살을 존경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여 태우고 가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대승불교는 개인의 혜택을 추구하는 상자불교를 소순위로 낮추어 부르어 개인의 혜택보다 대중의 구제를 하는 걸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배울 때는 소승불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소승불교는 쓰지 않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승이 인제 소승을 상자부 까기 위해서 소승이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상자부 불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부처를 표현하는 방식은 앞에서 인제 언급을 했죠. 요것도 한번 참조를 해 두시고, 예. 자, 그다음에 천지교과서를 볼게요. 자, 아까 천지교과서 때 아소카왕은 제가 안 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넘어갈게요. 뭐 비슷비슷하니까. 자, 푸샤 왕조가 간다라 미술을 발달해 볼게요. 여기도 뭐 2 단계 통의 쿠션 왕조가 등장해서 중개무역을 번성했다는 거. 그리고 인제 카니시카 왕 때 그 뭐냐면 제일 전성기였는데
일반 백성들의 구제 목표 부처를 초월적인 존재로 본 대승불교가 발달했던 거. 그래서 대승불교는 사막길을 통해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했는데 요때 중국은 어떤 시대죠? 후한 시기죠. 후한 때 이제 들어온 거야. 예, 불교가. 그다음에 인제 불교는 조로아스트교나 산사왕조 페르시아 시기 때 등장한 마니교처럼 일신교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인도 서쪽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불교의 한계가 보이죠. 조로아스트교나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한 시기 등장한 마니교처럼 일신교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인제 서쪽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가 인제 동쪽이면 요쪽이죠. 요론이죠. 그래서 이 조로아스트교나 뭐냐면 마니교나 대개 인제 이런 지역은 어느 이란 계통의 왕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쿠시 왕조 이란 계통의 왕조지만 같은 이란 계통이라도 그 되게 많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인제 요쪽에 사는 이란 애들은 뭐냐면 주로 조로아스트교나 마니교 같은 일신교적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없었어. 그래서 불교가 여기 그 인도를 벗어나서 중동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예. 조사수나 마니교가 있었다. 참고로 마니교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마니교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불교 사상에. 예. 그렇지만 이 마니교나 조사수나 이런 약간 뭐냐면 일신교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일신교는 아닌데 일신교 지향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의 신, 선의 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신교는 아니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좀 다신교 체제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의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더욱이 기원 후에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강력한 일신교가 등장하면서 서쪽에 전파된 기회가 계속 차단되었다. 그래서 조다스와 마니교 같은 일신교, 여긴 일신교가 보이지만 실제는 두 개의 신이 있죠. 예.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하고 뭐 있잖아요. 예. 아흐마니케가 대입을 하잖아. 근데 기독교는 딱 야훼만 믿죠. 그러니까 이런 일신교와 비슷한 거나 일신교가 등장했기 때문에 불교가 중동 지역까지 전파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죠. 요거는 천재교가서만 있는 거야. 진짜 이 진국이죠. 예. 요거 천재만 있으니까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쿠샤 왕조의 중심지였던 인도 서북부의 간다르 지방에선 알렉산더 침략으로 전해진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되면서 간다르 미술이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인제 뭐 신을 조각으로 표현한 헬레니즘 영역으로 간다르 지방의 불상을 인간적이면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인제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인제 자료 해석 보면 인제 여긴 좀 약간 자세히 돼 있네요. 한번 읽어 볼게요. 앞에 있는 거하고 좀 겹치긴 하는데 자, 간다미스는 로마의 신인 동양적인 정통에 따라 부처의 젊은 아폴로 같은 얼굴로 로마 황제나 비슷한 옷을 입고 모사에 좀 더 이상하고 추상적인 형태를 추구했다. 신인 동양이 뭘까요? 자, 보통 그리스나 로마 신들은 신이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 또 거의 동일하게 생겼어요. 다만 신이 이제 인간하고 다른 거는 뭐가 있냐? 비슷하게 생겼고 인간의 감정도 있지만 다만 이제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보다 무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요것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로마나 그리스는 신상을 인간과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 놓죠. 그래서 이 정통에 따라서 부처를 젊은 아폴로 같은 얼굴로 로마 황제와 비슷한 옷을 입혀 묘사에 좀 더 이상화되고 추상적 형태를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모습들 보면 거의 약간 그리스풍이야 보면. 그래서 곱슬머리에 눈 언저리가 깊고 오똑한 코, 선명한 입술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사가 매우 흡사하게 묘사되었다. 이 알렉산더 원정 이전에 부처를 그린 그림에서 옥단을 강조했다면 알렉산더의 원정 이후에 만들어진 불상에는 옷의 주름을 입체적으로 굳게 만들어 강조했다. 예. 이 주름이 잘 보이죠? 예. 주름. 예. 근데 쿠탄 양식부터는 이제 또 인도적인 것들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주름이 안 보이고 얇아지고 이게 뭐가 보이냐면 육체의 미가 막 다 드러내. 그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있다는 거. 그 불상에 옷의 주름을 주름 입체적으로 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제 뭐 간다 양식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줬다는 거 뭐 이렇게 써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 미래에 인제 다음 넘어가면 인제 뭐가 쿠타 왕조가 넘어가는데 쿠타 왕조는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쿠타 강좌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주 한두 시간씩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차정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어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